광기 어린 창조적 유희. 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전하는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저는 진행자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무대라는 공간에서 당당해져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한지훈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대라는 공간에서 당당해지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특히 상위지간, 망석불이라는 말도 있듯이 하던 것도 멍석 깔아주면 하기 힘든 것이죠.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PR 시대라고 해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프레젠테이션이 일반화된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 무대를 당당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는 방법, 오늘도 한지훈 작가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살 떨리는 공간, 무대라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무대는 누구한테나 떨려요. 그렇죠. 어린아이의 학예에서부터 프레젠테이션까지 무대라는 공간은 항상 우리를 긴장되게 하는 공간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대라는 공간이 분명 긴장되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 무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즉 대중들 앞에 서지 않고서는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기 네. 때문에 무대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꼭 나서야 되는 때에 자기가 자기를 멋지게 나설 수 있다면 굉장히 돋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터널을 생각해 보자고요. 남산 터널 가보셨죠? 근데 오후 한 5시, 주말 한 오후 5시에 남산 터널 통과하려면은 한마디로 굉장히 거북하죠. 한번 통과하려면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무대에 쓴다라는 거. 무대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무대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분명 내가 남산 터널에 들어갔을 때 끝을 보지 않고 그 두려운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있잖아요. 왜 끼가 넘친다라는 사람. 진짜 무대에만 쓰면 원래 평상시 잘 못하던 사람인데 무대에 쓰면 아주 날아다닐 듯이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 바로 터널에 섰을 때 그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대에 들어가면 처음에 온 근육과 온 신경이 뻣뻣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치 망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렇죠. 하얀색인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끝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끝에는 완전의 반전의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대에서 한 5분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거예요. 무대 위에 서서 무대를 즐기는 자는 확실히 터널 끝에 오는 여명의 희열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무대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자는 터널의 긴 어둠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무대 공포를 이렇게 정의합시다. 처음에 올라가는 무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일 것입니다. 그 막막함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무대는 참으로 암담하고 안전하지 않는 공간이고 자신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줘야 될 공간처럼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요, 그 잔혹한 무대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 공포는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희열에 찬 파라다이스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약속할 수 있냐면요, 그 딱딱한 그 무대라는 공간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대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원시 시대부터 있었겠죠. 그 무대 위에 서서 춤추고 노래하는 이 원형적 즐거움은 인간에게 원형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원형의 즐거움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그러면 그 원시 시대 때 살았던 사람도 사람이고 지금 사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렇게 즐겁게 노래했던 사람들과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무대 공포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떡볶이나 오뎅 먹는 것은 무대 공포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희열이에요. 똑같습니다.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멋지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고, 내가 무대 밑에서 그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떡볶이 먹을 때 행복감처럼 그 맛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단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그 무대라는 공간이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처음 먹어보는 떡볶이는 당연히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맛일까? 이게 어떻게 변할까? 하지만 떡볶이 맛에 취하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무대에 올라가려 할 때 머릿속은 기분 나쁜 보라색일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힘은 부정의 관성의 법칙, 자꾸 자리로 돌아오고 싶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잔인함, 그리고 그렇게 무대에 올라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영하 20도에 단단하게 얼어버린 호수처럼 죽어갈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행복, 즉 무대 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말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자유를 맛볼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아주 멋진 책인데요. 네.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을 첫 부분에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하지만 여기저기 쇠사슬에 묶여있다. 자기가 남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도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 더한 쇠사슬에 묶인 노예다.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유롭게 태어나는데 온통 쇠사슬에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유추 해석해 봅시다. 내가 무대 공포를 가지고 있다면 무대라는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쇠사슬은 원래 있지 않은 것인데 내가 구상해내고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것은 나의 관성의 법칙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제 인식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무대라는 쇠사슬로 인해 당신은 절대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루소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에게 공통되는 이 자유는 인간 본성의 결과이다. 인간의 첫 규칙은 자기 보존을 꾀하는 것이며 그 첫 배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다. 사람은 이성적인 나이에 이르면 자신만의 자기 보존에 알맞는 여러 가지 수단의 판정자가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 다시 말합니다. 가장 첫 배려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프레젠테이션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무대 공포에 시달릴 것입니까? 당신을 배려한다는 것, 그것은 무대로 올라가는 그 얼어붙은 공간, 그 쇠사슬을 끄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힘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무대 공포 있습니다. 지금도 무대에 올라갈 때면 떨립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저는 무대 뒤에 올 터널의 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터널의 끝에서 내가 온몸이 자유로워지고 내 뇌세포들이 살아나며 제 심장은 뜨겁고 역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대를 휘어잡는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잠재력이며 이미 그 힘은 당신 안에 내재되어 있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러운 그 사슬을 끊어냅시다. 부정의 사슬. 그렇습니다. 무대와 당신은 계약관계입니다. 계약은 어떨 때 하냐면 자동차 계약할 때 우리가 그 자동차 타고 사고 나는 것을 꿈꾸면서 자동차 계약하지는 않잖아요. 집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함을 꿈꾸면서 계약을 맺어요. 그럼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대와 약속된 공간이고 내가 무대와 사회계약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약속이죠. 그때 주인은 누굽니까? 무대와 약속을 맺어진 주체는 누구죠? 나죠. 그러면 언제나 무대를 바라보는 당신은 갑이어야 됩니다. 당신은 무대를 갑으로 뒀고 당신을 을에 뒀기 때문에 항상 당신은 실패자의 입장에서 무대를 바라보면서 와 저놈은 정말 무대 위에서 활발하게 잘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활발하게 잘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체는 당신입니다. 무대는 희열을 주기 위해 당신과 약속된 공간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 희열은 행복을 꿈꾸는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약속의 장소입니다. 당신의 주권과 권리는 절대 남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양도될 수 없는 힘입니다. 터널은 곧 끝날 것입니다. 무대라는 버거운 중력을 느끼면서 그곳에서 터널 끝이 보일 때까지 견뎌내십시오. 그 시간 얼마 길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다시 내려오면 난 못해라고 무대 위에서 내려오면 당신은 그 터널을 다시 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관성의 법칙에서 또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무대 공포의 거북한 감정에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무대 끝에, 터널 끝에 희열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나는 무대와 계약된 존재다. 그리고 난 더러운 샷을 끊어내고 무대 위로 더벅더벅 걸어 나와서 다이내믹한 나를 만날 것이다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듯이. 그리고 무대 위에 선 오늘의 프리마돈나는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는 무대에 서기 전에 그 끝의 희열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행복의 기준이 남을 위한 눈이 아니라 저 안에 저를 위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야, 오늘 한지훈 작가님께서 나눠주신 이 말씀처럼 무대를 우리 한번 즐겨봐요. 감사합니다.